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오늘 제 영상의 주제는 엄지성 선수의 수완지 시티 이적설입니다. 우선 엄지성 선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년월일은 2002년 5월 9일 생이고요. 만 22세입니다. 신체는 176cm에 69kg이고 포지션은 윙어, 세컨드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주발은 오른발입니다. 하지만 왼발을 포함해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K리그2 영플레이어상 수상자 경력 등 리그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젊은 선수입니다. 또한 이선의 거의 모든 영역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포지션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윙어, 세컨드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등 이선에 위치한 거의 모든 영역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지성 선수가 스완지 시티하고의 이적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K리그1 광주FC의 엄지성이 EFL 챔피언십 잉글랜드 차상위 프로축구 리그의 수완지 AFC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6월 27일 수완지 시티 AFC가 이적료 100만 달러, 한화 약 14억과 함께 K리그 역대 최고 수준의 세론 조항을 덧붙여 정식으로 오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세론 조항이라는 거는 선수를 되팔 때 만약 선수가 이적한 구단에서 또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시 이적료의 일부를 처음 구단에게 주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만약에 엄지성 선수가 수완지 시티로 이적해서 또 수완지 시티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그 이적 때 발생하는 이적료의 일부를 첫 구단, 여기선 광주가 되겠죠. 광주 FC에게 주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원지 시티는 한국하고 인연이 있는 팀이죠. 바로 기성용 선수가 수원지 시티의 일원으로 6년 동안 팀에서 활약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성용 선수 모두가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축구국가 대표팀의 주장이었고 미드필더로서 큰 활약을 펼쳤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수완지에서 6년 동안 뛰면서 특히 2014-15 시즌에는 수완지 시티에서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힘입어 수완지로 이적해서 활약한 기성용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인 팬들이 늘어났고 이에 걸맞춰 오른쪽과 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죠. 바로 광주FC의 반발입니다. 수완지 시티의 공식 제안에도 불구하고 광주FC는 NFS, 즉 판매 불가를 외치며 정 데려가고 싶으면 200만 달러, 공식 제안의 2배 금액을 제안하며 과을 가져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광주FC가 반발을 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비유령 셀러리 캡, 즉 FFP 룰 위반으로 인한 여름 이적 시장 영입 금지 징계 위기 때문입니다. FFP를 비율형 셀러리 캡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이 많은데요.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번만큼 써라. 벌어들인 만큼 사용해라. 이겁니다. 문제는 광주FC가 이정료 수입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그 수입 내용을 많이 부풀렸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비율형 셀러리 캡 룰 위반으로 이어졌고 이는 여름 이적 시장 영입 금지 징계라는 위기에 당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5년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 때문입니다. 2024-25 시즌 이제 다가올 하반기에 챔피언스 리그 아챔에서 활약하게 될 광주 FC입니다.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냈고 그리고 리그 일정과 아시아 클럽 대항전 일정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잘못되어 여름 이적 시장 영입 금지 징계 조치를 받고 그리고 에이스인 엄지성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AFC 챔피언스 리그라는 아시아 클럽 대항전과
K리그 일정을 병행해 나간다면 광주 FC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여러 팀들, 모든 팀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름 이적 시장이나 아니면 겨울 이적 시장 같이 시즌의 중반부에 치러지는 이적 시장은요, 팀이 재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영입 또는 방출을 통해서 팀을 다듬고 그리고 남은 시즌을 치러 나가는 데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영입을 하지 못한 채로 출혈이 생긴 상태로 리그와 아시아 클럽 대항전 일정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거는 광주 FC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담이 결국에는 광주 FC의 반발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엄지성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생,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2002년생이고 현재 만 나이로는 22살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엄지성 선수에게 가장 큰 변수가 있다고 하면 바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였으면 2024년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병역 면제 혜택을 노려볼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2024년 파리올림픽 진출에 실패하면서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병역 문제 해결을 노린다면 2026년 나고야 아시안 게임 와일드 카드를 노려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2년 정도 남았고 그리고 그 2년 정도 될 때까지 아시안 게임 와일드 카드에 뽑힐 만한 기량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 FC와의 계약이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광주 FC는 FA로 엄지성을 보내게 됩니다. FA로 엄지성을 보내게 된다면 광주는 이적료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도 이적설이 있었습니다. MLS, 즉 미국 최상위 프로축구 리그로부터의 그런 오퍼가 있었는데요. 유럽행을 기약하면서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잉글랜드 2부 리그의 클럽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이렇게 받았는데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부담을 안고 나이가 들면은 더 이적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지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번 유럽 이적의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결국 6월 30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협상 끝에 이적료 120만 달러, 한화 약 16억 6천만 원의 승격 성공 이후 잔류에 관한 옵션이 있는 계약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길어질 것만 같이 느껴지던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낌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정효 감독과 광주FC 구단이 엄지성의 유럽 진출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OK 사인을 보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수완지 시티가 엄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에 수완지 시티에서 뛰었던 기성용에게 연락해 기량 및 스타일 등을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기성용도 이에 화답해 적극적으로 엄지성을 구단에 추천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런 수완지 시티의 적극성과 광주와 이정효 감독의 희생이 결국에는 이견을 좁히고 새로운 유럽파 탄생의 서막을 알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선수들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선수는 대전에 있다가 스토크시티로 이적을 한 배준호 선수이고요. 오른쪽은 전북에 있다가 버밍엄시티로 이적한 백승호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바로
EFL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스토크시티로 이적한 첫 시즌에 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에 선정이 되었고, 스토크시티 팬들에게 사우스 코리안 킹이라고 불리는 등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주요 에이스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비록 팀이 3부 리그로 강등되었다고는 하지만 백승호 선수는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넣는 등 정말 미드필더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또한 또 다른 2부 리그 팀인 블랙번 로버스와의 이적설이 있는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선수의 활약이 저는 엄지성 선수가 수완지 시티라는 팀의 주목을 받는 자원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선수가 한국에서 온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해주니까 젊은 선수들의 기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고, 더군다나 수완지 시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인상과 더해서 챔피언십에서 활약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선수들, 그리고 무엇보다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승격하면 프리미어리그에 서의 경험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설령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더 다른 괜찮은 1부 리그의 좋은 팀으로 이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번 엄지성 선수의 스완지 시티 이적을 정말 정말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제가 서령우 선수 영상 때도 말한 거지만 해외로 이적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해외 이적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엄지성 선수에 대한 수완지 시티의 기대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기대에 부응하여 엄지성 선수가 수완지 시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팬들의 사랑도 받고 더 쑥쑥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마쳤고 오늘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축식주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영상으로도 찾아뵐 예정이니 그때까지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